변호사님, 몇 시간 전에 야당 대표 이재명 님께서 이제 피습을 당한 사건이 좀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가요? 네, 좀 들었어요. 그 내용 한번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재명 대표님이 부산 일정 중에 자기 지지자인 척하고 오는 사람으로부터 뉴스에 의하면 긴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해서 쓰러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긴 흉기를 이용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폭행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상해는 아닌 거잖아요. 그것도 뉴스에 보면 흉기가 어떤 흉기였냐에 대해서 길이 한 30cm의 과도로 추정되는 흉기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제 칼이겠죠, 칼. 칼인데 그 칼이 이제 과도인지 회칼인지 그거는 이제 불명확하니까 그랬겠지만 일단은 칼이야. 30cm 길이의 칼이면은 흉기죠. 그거는 이제 그냥 손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것보다는 흉기를 사용할 경우에 이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흉기, 휴대, 상해라고. 근데 이 사안은 내가 볼 때 상해가 아닌 것 같아. 이게 그 전 사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기 전 시절에 테러를 당했던 게 커터칼로 얼굴을 공격을 당했어요. 커터칼도 위험한 물건이고 흉기는 맞는데 일단 공격당한 부위가 얼굴이었단 말이야.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커터칼로 얼굴을 공격했을 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꼭 죽는다고 보긴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건은 검찰에서 살인죄도 추가를 했었는데 살인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나왔고 흉기 휴대 상해가 유죄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사안은 칼로 목을 공격을 당했거든. 그리고 이제 상처가 어떻게 났냐를 보니까 열상이라고 돼 있어요. 열상이라는 거는 깊이 베었다라는 거야. 자상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찔린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근데 열상이라는 것도 찌를 생각으로 휘둘렀는데 잘 못 찌르고 베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요. 그렇다라는 거는 칼로 그렇게 찌르려고 한다라거나 목 부위를 베면 죽을 수가 있잖아. 목에 중요한 혈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죽일 생각으로 찌른 거예요. 이 사람의 고의는 그 사람의 속마음으로 보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하는 거야. 칼로 목을 찔렀다 또는 찌르려고 했다라는 거는 일반인의 감정에서 법감정으로 볼 때 죽일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살인의 고의로 이 행동을 한 것이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다행스럽게도 사망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살인 미수죠. 그러면은 이 내용에서 가해를 한 사람이 사인을 요청하면서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을 했대요. 그렇다면 이것도 계획 범죄에 속할 수 있는 건가요? 계획 범죄죠. 일단 그 도구를 들고 있었잖아, 칼을. 그럼 이제 우발적이라는 내용도 불가한 상황이 된 건데 이 60대 남성 용의자는 초범일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그 전 사례하고 비교를 해볼 때 일단 뭐 가장 비슷한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니까 그 사안에서 흉기부대 상해 더하기 뭐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런저런 것도 다 더해졌을 때 그분 나온 형량이 이제 징역 10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전과가 있었어. 전과가 있었고 아마 합의가 안 됐겠죠. 또 요것도 이제 본다라면은 저는 살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살인죄의 그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이고 이분이 전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과가 있으면 형량이 올라갈 테고 요 사안은 그리고 이제 테러 사건이니까 합의가 안 될 거예요. 합의가 될 거는 이제 경우의 수에서 지우고 폭력 범죄에 대한 전과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징역 10년 이상 나와야 맞겠죠. 조금 나이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이제 한 60대 정도 되시는 걸로 기사에 나왔어요. 그럼 10년 이상이면 어떻게 보면은 좀 건강이 위험할 수도 교도소에서 사망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걸로 인해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감형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렇진 않죠. 지금 저희 본 사건은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 피습을 당하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거긴 한데 일반인이 이런 피습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저희 칼부림 사건 많았잖아요. 그거와 이 정치인이 피습당한 사건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일반인의 처벌과 정치인이 이렇게 다쳤을 때의 처벌이 조금 다를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이제 유명 정치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형량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판사님도 이제 그러한 판결을 하기는 힘들 테고, 다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피해자가 이제 유명 정치인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사적인 목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평소에 원한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범행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구도 이용하고 있었고, 그렇다라는 거는 그냥 행위 자체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치인이었고까지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의 그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거든.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그렇다라는 거는 고의에 있어서 감경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럼 죄질도 매우 나쁜 편에 속하는 거네요. 이런 테러 사건은 감경 요소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감경 요소가 있다라면 이 사람이 평소에 정신질환이 좀 있었다, 뭐 환각이나 환청 같은 게 있었다 라면 그걸 이유로 약간 감경에 대한 여지는 있겠지만 이 행위 자체에서 봤을 때 감경 여지가 매우 적겠죠. 24년이 되자마자 이런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처음에 접하게 된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